네, 여러분 또 찾아왔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이정민 기자입니다. 자, 6월 22일 화요일자 순서입니다. 자,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거라 그러네요. 작년에 그 장마가 참 길었어요, 그죠? 그 장마가 길어서는 좋았는데, 아니 저기 날씨가 시원해서는 좋았는데 장마 덕분에. 근데 조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도 많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 좀 적당히 덥고 적당히 비 오고 모든 게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죠. 오늘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뉴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헤드라인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질병관리청에서 그 정례 브리핑을 정은경 우리 그 질병관리청장이 이렇게 했는데요. 참 우리 그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참 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고 하는데 이 좀 전달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 또 여행업계에서 또 깜짝 좀 놀랐습니다. 자가격리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른 거였나? 이게 아니었냐? 뭐 이렇게 혼선이 좀 있었어요. 일부 언론사에서 사실상 해외여행 가지 뭐 자가격리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제목을 달고 그래갖고 저도 사실 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매일 그 정례 브리핑을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뭐 질병관리청 뭐 그쪽 출입 기자도 아니고 담당 기자도 아니고 저는 어쨌든 연관된 우리 여행 관련한 그 소식들을 전해드린 입장에서 지금 우리 여행업계의 그 자가격리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그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뉴스 전해드렸던 거랑 뭐 이런 것도 좀 바뀐 거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핵심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어제 저희가 그 어디죠? 타이드 스퀘어에서 뭐 이렇게 또 그 뭐 카카오티랑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이렇게 오픈한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이제 뭐 또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또 AI 엔진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오픈했대요. 참 그 자, 앞서갑니다. 이런 데는 앞서가요. 요 내용 자세히 전달해 드리고 인천공항 그 이제 제1터미널에서도 코로나 검사 센터 8월에 오픈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과 에어서울도 7월에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 또 실시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천 착한 여행 상품 출시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서울관광재단에서 글로벌 문화체험센터 문화교류 프로그램 시작했다는 내용.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6월 22일 화요일자 순서. 자, 첫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백신 접종자의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적용에 혼란이 한때 일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질병관리청이 아니죠.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정부가 지난 4월 28일 날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백신 접종 완료자는 5월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표현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한국 내에서 맞은 백신 접종입니다. 네,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자로 2회 접종 백신 모두 맞았던 사람. 요 사람은 5월 5일부터는 해외 나갔다 오면 2주간 자가격리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업계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자,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확진자 및 환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진단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는 면제되고 자가격리 면제 대신 2주 동안 능동감시를 받으면서 2회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일부 국가에서 온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자가격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네. 정부에서 밝힌 바예요. 네. 하지만 21일 오늘이죠. 녹화일 기준 21일 오후에 그 정례 브리핑이 또 있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요거를 좀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쓴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한때 제목만 보면은 그러면은 그 백신 접종 한국에서 2회 다 맞고 2주 지난 사람도 해외 여행 갔다가 오면은 또 2주 격리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됐었어요. 자,
먼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신 접종자도 입국자 2주간의 자가격리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요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국자는 2주 자가격리. 여기서 말하는 입국자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때 입국자예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그냥 구분을 해본 거에 따르면 한국에서 백신을 맞고 해외 나갔던 사람은 우리가 귀국자라고 표현을 해야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한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간의 기간이 지난 사람도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전했어요. 보도를 했어요. 제목도 그렇고. 사실상 백신 접종과는 무관한 자가격리가 계속된다고 이렇게 좀 오보 아닌 오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갑자기 판뒤집듯이 그럴 수는 없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발언 영상을 찾아봤어요. 유튜브를 막 다 뒤져봐 어렵더라고. 근데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생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부분만 제가 요거 자가격리에 관련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답변을 제가 따로 편집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아 이게 이렇구나 내용을 아실 거고 보시다 보면 아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구나.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하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막 이쪽만 계속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확실히 좀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워딩의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고 한번 오시겠습니다. 다만 그 격리 면제 예외국가 관련해서는 현재 격리 면제 제도라는 거는 모든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필수 공무나 아니면은 그 장례식 방문과 같은 그런 인도주의적인 사례 그리고 이번에 조금 확대된 직계가족 방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든 그 예방접종자를 다 격리 면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이외에도 뭐 방역 강화 국가 또 추이 감시 국가 등으로 지정해서 입국에 대한 통제, 뭐 항공편이나 비자에 대한 통제 등 여러 다양한 그런 해외 입국에 대한 관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JTBC 윤영탁 기자님 질문입니다. 정부가 트래블 버블 등 관광 재개 정책을 추진하면서 TV 홈쇼핑 등에서 관련 여행 상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이 큰 만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질문을 주신다 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과 협의를 맞춰서 실제 관광이 가능한 여행 상품이 있는지, 또 트래블 버블은 일단 단체 관광에만 허용이 되는데 국내에서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개인이 관광이 가능한 나라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에 자가격리 면제가 맞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트래블 버블은 국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거고요. 또 아직까지는 협약이 진행돼서 구체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이라는 그런 제도 하에 여행 상품이 개발된 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트래블 버블을 한다 하더라도 방역적인 상황이 안정화돼서 안전한 국가 또 2차 접종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수행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용된 사례는 논의 중이고 확정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만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가 증가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해외를 다녀오시더라도 자가 격리하는 것은 면제하되 여러 번 검사를 통해서 그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를 하고 2주일이 지나서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널A 이현수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관련해서
중국 입국자는 접종과 별개로 무조건 3주 격리를 해야 해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질문 하나 주셨고, 또 EMA는 시노백, 시노팜 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WHO에서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전부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현재 그 모든 입국자는 2주 자가 격리가 원칙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받으셨더라도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격리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무, 중요한 비즈니스,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그런 인도주의적인 목적, 그리고 이번에 조금 확대된 그 직계가족 방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그 격리 면제 제도라는 것을 예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을 하더라도 그런 격리 면제 제도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2주간 자가격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혼동이 없었으면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HO 승인받은 백신을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현재는 그 격리 면제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에 한한 그런 백신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예방접종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격리 면제 제도에 적용되시는 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자가격리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혼란스럽긴 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입국자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이 아마 그 사람들을 입국자라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예방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는 면제하지만 여러 번 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그러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간 지난 후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 표현을 약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꼭 꼬은 것 같아.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요 발표가 나간 후에 이제 뭐 저희 뭐 협회 쪽도 그렇고 뭐 그래서 뭐 취재하라고 제가 전화해보고 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자가격리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을 빚었는데 정부 발표할 때 입국자와 귀국자 먼저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을 맞고 2주 지나서 항체 형성이 됐다. 2주 정도 지난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한국에 오더라도 자가격리는 없습니다. 대신 2차례 정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은 한국에 들어올 때 무조건 2주 격리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뭐 비즈니스, 공무, 그다음에 뭐 피치 못할 장례식 같은 거 참여하고 직계가족 요렇게 방문할 때는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면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있다. 요렇게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물어보는 기자도 구분해서 물어봤어야지 답변도 구분해서 오는데 이게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영상 보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영상을 보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전해드리지만 저희가 그 취재를 할 때 질병관리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요즘에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통화는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조차도 잘못 이해해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 하면 이거는 저희 탓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난 4월, 5월, 그다음에 7월 초,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발표할 때 전혀 각 부처 간 이 소통이 원활하게 완벽하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고, 그죠? 기존에 발표한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준비하시고 개발하시는 우리 여행사나 관계자 여러분들도 오해 마시고 이렇게 기존에 하던 대로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뭐 저희 아니면 이렇게 정리 안 해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이럴 때 눌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 인터파크 투어가 AI 엔진 기반으로 자유여행 플랫폼입니다. 여행 계획. 아직까지는 가칭이래요. 여행 계획. 요거 베타 서비스 오픈했어요. 요 여행 계획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자유여행 모든 일정을 원스톱으로 상세하게 자동 제공하고요. 관련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요. 이번 서비스는 인터파크 투어 어플리케이션 첫 화면 상단의 여행 계획 탭에 위치해 있는데 직접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요거 앞선 그 뉴스 그거 취재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어요. 해당 탭에 들어가면 여행을 가고 싶은 도시명을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자, 원하는 도시를 선택하면요. 계획 중인 일정을 입력할 수 있는 캘린더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캘린더 화면으로.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의 멀티 도시 여행을 계획 중일 때 처음부터 2개 이상의 도시를 고르거나 1개의 도시 일정 입력 후에 추가로 원하는 도시 및 일정을 같은 순서로 입력을 하시면 AI 엔진이 최적의 알고리즘 조합을 통해서 항공편과 숙박 그리고 여행 날짜별 추천 일정을 세부 여행 동선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보여줘요. 입력 딱 하면 지도와 함께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AI가 딱 만들어준다는 거야. 인터파크 투어 이거 개발비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일정 순서대로 언제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간편한 원스톱 그런 방식이고요. 예상 비용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상 비용까지 뽑아준대. 기가 막히다. 총 예상 금액을 일괄 보여주는 한편 항공, 호텔, 액티비티 등 관련 추천 상품 각각 별도로 결제할 수 있게 구성을 했대요. 완벽한데. 추후 통합 예약과 장바구니 기능 추가될 예정이에요. 장바구니 기능이 노란풍선 이 플랫폼 선보이면서 그 강점 특징으로 내세웠거든요. 장바구니. 근데 여기 인터파크도 장바구니 기능 추가했네. 여행 계획 AI 엔진이 만들어준 일정에서 여행지의 순서나 항목 등의 구성을 원하는 대로 손쉽게 스크롤해서 편집 그리고 변경할 수 있고요. 관련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일정만 저장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열람해서 재편집하고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서비스는요. 단순히 앱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1차원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AI 엔진의 모든 연산 처리하는 고도화된 체계래요. 진짜 개발비 많이 들었겠어. 현재 231개 도시 일정을 안내하고 있고요. 약 10만 개에 달하는 현재 관광지와 맛집 가는 소요 시간, 이동 시간도 반영이 됐대요. 항공권, 호텔, 액티비티 등 여행 상품의 실시간 가격 및 재고 여부까지 알려준대요. 각 여행지별 이동거리, 예상 소요 시간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식당 운영 시간까지 모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주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 그대로 떠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도시와 일정을 입력하기 전후로 여행 인원 및 객실 수와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항공 좌석 등급, 경유 여부, 여행 스타일 등을 입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AI 엔진이 보다 최적의 여행 일정을 제공하는 옵션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평가, 호텔이 몇 성이냐, 몇 성급이냐 요거, 그 다음에 가격대, 현지 교통수단, 그리고 선호하거나 제외할 장소 등의 옵션 항목도 있고 향후에는 도시, 관광지, 맛집 정보와 옵션 항목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모바일부터 오픈을 했고 순차적으로 PC 버전도 이제 서비스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안 써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써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글로벌 OTA, 글로벌 OTA, 토종 OTA, 토종 OTA 막 외쳤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OTA가 한국 시장도 역시 잠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후발주자로 계속 막 이런 이제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플랫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하나 투어, 뭐 노란풍선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파크2에서 일단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기자의 입장에서 신분에서 물론 아직까지는 뭐 국내에서도 인지도나 브랜드 인지도나 마케팅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호도는 글로벌 OTA가 브랜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에 인식이 돼 있지. 자, 그런데 그 저희가 미디어 입장에서 그 글로벌 OTA를 좀 인터뷰하거나 취재를 해보고자 하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사람 한번 만나기도 힘들고 인터뷰 잡기는 더더욱 힘들어요. 정말 운 좋아야 매달리고 운 좋아야 서면 인터뷰 정도예요. 이건 저희 매체 파워가 다른 뭐 중앙일간지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뭐였어요? AS죠. 그죠? 사후 처리에 대한 불만, 접수 이런 거였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 토종 한국의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하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인터파크 투어도 그렇지만 AI 기반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좀 막강한 플랫폼을 선보이게 되고 사후 처리 AS까지 더 동반도 잘 되고 상담까지 더 원활하면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는 글로벌 OTA가 다른 유통 산업들이 있죠. 예전에 뭐 까르푸라든지 뭐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힘을 못 쓰고 다 나갔잖아. 그런 것처럼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어쩌면 그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글로벌 OTA가 유일하게 밀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글로벌 OTA가 하는 행태들이 썩 그렇게 이게 지금 뭐 없으니까 이렇게 아쉬운 대로 쓴다고 하지만 한국의 토종업체들이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좀 더 막강하게 제공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거 써요. 그죠? 예? 아무리 구글이 뛰어나죠. 그죠? 하지만 네이버가 한국에서는 절대 강자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는 건 안 들으시게 되건 우리 글로벌 관련한 OTA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최소한 자리를 뺏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충언을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만 운영 중이었던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오는 8월 중에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이게 어디입니까? 이원의료재단, 그다음에 명지의료재단, 뭐 명지병원과 이렇게 좀 협력 체결을 해서 8월 중에 오픈할 목표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 야외 지역에 코로나19 검사센터 2개소 동편과 서편 이렇게 확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 몇 명? 이게 몇 명까지 가능하답니까? 하루 최대 4,000명까지 검사 가능하대요. 그래서 뭐 향후에 좀 더 뭐 좀 이렇게 더 좀 넓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언제냐면요. 시간은 안 나왔나? 시간이 따로 안 나왔네. 시간은 아무튼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할 시간 그쯤에 뭐 새벽 2-3시 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하셔서 제1여객터미널 인천 이용하시는 분들도 알차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소식, 알찬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이번 남은 한 주도 열심히 또 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